프리미어리그가 점점 더 이번 이적 시장을 거치면서 정말 경쟁이 치열한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데 맨유 또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오나나, 마운트 이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래도 일단 뭐 인수 과정에 대한 그 잡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적 시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나 감독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틀 자체는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맨유는 다음 시즌에 테나 감독의 2년 차가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일단 이 오나나를 영입하면서 테나 감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지난 시즌 테나 감독의 전술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완비사카가 풀백이지만 약간 수비적인 풀백이기 때문에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고, 루크쇼는 직선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플레이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두 명의 선수가 높게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과 중앙에 있는 3명의 선수, 이 5명의 선수로 공격을 전개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잘 이용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놓는 게 지난 시즌의 맨유의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방에서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에 집중을 하려면 사실은 후방 빌드업 과정이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맨시티만 봐도 앞쪽에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데브라이너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건 뒤에 있는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에 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 맨유는 에릭센이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많이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 가담을 해줘야 됐죠. 그리고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데아가 발밑이 좋지 않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압박을 당했을 때 이 압박을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나 예를 들면 이 데아가 발밑이 좋지 않아서 패스를 뿌려주는 범위가 아주 좁은 골키퍼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이 앞 공간에서만 데아의 패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상대팀이 맨유의 선수들을 모두 압박을 하면 데아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루트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나나로 바뀌면 오나나는 좌우 측면으로도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 전방으로도 롱 패스가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 빌드업의 과정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뒤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으면 약간 내려와 주면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골키퍼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압박을 중앙에서 좁게 하고 있다가 좌우 측면의 선수가 내려온다고 해서 좌우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오히려 이 중앙 지역에서 공간이 생기면서 안쪽으로 패스를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좌우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데아가 있을 때는 어차피 좌우 측면으로 패스가 부정확하게 나가니까 중앙 지역에만 머무를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오나나가 좌우 측면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끌려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앙 지역에만 있으면 맨유가 편안하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고,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데아에서 오나나로 골키퍼 한 명이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지난 시즌 테나 감독이 이제 원했던 앞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에릭센, 그리고 이제는 마운트까지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앞쪽으로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에 이 마운트의 가세가 아마 테나 감독의 축구를 조금 더 아약스 시절만큼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에릭센이 지난 시즌에 맨유에서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크지만 에릭센은 기본적으로 기동력이 약간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테나 감독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단순히 여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과 스위칭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풀백들과도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약스 시절에는 뭐 풀백인 마즈라이가 올라와서 측면 공격수인 지에우와 자리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최전방에 있는 타디치가 약간 내려왔을 때 중앙에 있었던 반더비크가 침투를 한다거나 이러한 형태들로 정말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운트가 추가되면서 이 에릭센이 할 수가 없었던 공간 침투와 스위칭 플레이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맨유가 왼쪽 측면에서 활발하게 공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완비사카가 풀백의 역할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완비사카는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선수죠. 반면에 루크쇼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소화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가서 오버래핑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 지역에서 침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역할로 공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래시포드, 마운트, 루크쇼, 뭐 혹은 산초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이 세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측면에서 래시포드가 움직여주면서 수비수를 끌어냈을 때 마운트가 침투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운트가 오히려 약간 내려오면서 센터백을 끌고 내려오면 루크쇼가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했을 때 이 공간으로 침투를 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래시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왔을 때 루크쇼가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하고 이때는 마운트가 중앙 미드필더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카세미로 옆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 마운트도 마찬가지고 래시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루크쇼도 마찬가지고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계속된 스위칭 플레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완비사카의 플레이가 약간은 공격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안토니 이 두 선수가 정말 스위칭 플레이를 지난 시즌에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안토니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워낙에 활동 반경이 넓고 기동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안토니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안토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아마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나 감독이 워낙에 이 선수에 대한 지도력이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점점 시즌이 지날수록 완비사카의 공격력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비사카도 이번 시즌에 뭐 테나 감독의 전술에 좀 녹아든다면 오른쪽 라인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완비사카, 안토니 요 세 명의 선수가 뭐 왼쪽 라인처럼 계속해서 스위칭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테나 감독이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계속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형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오나나가 수비 뒷공간을 넓게 커버할 수 있는 골키퍼거든요. 이 오나나의 뭐 특이한 기록 중에 하나는 지난 월드컵에서 월드컵 역사상 한 경기에서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볼 터치가 가장 많았던 선수가 오나나예요. 그래서 오나나가 이것 때문에 뭐 카메룬 대표팀 감독과 싸워가지고 대표팀 은퇴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높였을 때 새로 영입된 오나나가 마치 노이어나 뭐 에데르송 골키퍼나 알리송이나 뭐 램스데일이나 발밑이 좋은 빅클럽의 골키퍼들처럼 나와서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맨유가 전방 압박을 더욱더 강력하고 안전하게 펼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마운트의 영입이 맨유에게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테나 감독이 이 마운트의 단점을 아마 많이 가려줄 가능성이 커요. 이 마운트가 뭐 첼시에서는 뭐 상황도 안 좋기도 했지만 이 마운트의 장점이자 단점은 육각형인데 하나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후방 빌드업에도 가담해줄 수 있는 선수고 뭐 측면에서 측면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고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인공이 되기에는 좀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마운트가 지난 시즌 첼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뭐 캉테라던가 코바치치라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부진하니까
볼을 받으러 내려갔다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또 많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운트가 이번 시즌에 이 맨유에서는 후방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바로 마운트의 뒤쪽에서 뛰고, 그리고 루크쇼도 지난 시즌에 보면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루크쇼 이 두 선수가 마운트의 뒷공간을 충분히 커버해줄 수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운트가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도 딱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지난 시즌 첼시에서처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다가 볼을 빼앗기고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고 이러한 장면들은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뭐 9번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9번 공격수도 뭐 타렘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9번 공격수만 적당한 선수로 영입이 된다면 테나 감독이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전술적인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쿼드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됐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테나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맥과이어라던가 데헤아라던가 맥토미니, 프레드 이렇게 약간은 좀 투박하거나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느린 선수들, 그리고 발밑이 좋지 않은 골키퍼 등등 테나 감독이 추구하는 바와 약간 거리가 먼 선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다 이제 주전 명단에서 빠져 있는 상태고, 확실하게 이 데헤아를 내보내거나 맥과이어를 주장직에서 박탈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테나 감독이 원하는 축구의 스타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스위칭을 하고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볼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그러한 축구를 원하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모로 선수단을 보면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로 어쨌든 맨유가 베스트 11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백업 라인은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특성과 맞지 않는 선수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나 감독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로 팀을 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시즌도 테나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FA컵, 뭐 리그까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유지해 갔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나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들로 팀이 구성됐을 때는 어떠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맨유 팬분들은 정말로 기대를 크게 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적 시장 전에 이제 뭐 구단이 인수가 되면서 최전방에 케인이 온다, 오시맨이 온다, 뭐 이런 이제 거대 영입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그러한 대형 영입이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일단 뭐 오나나나 마운트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걸 보면 테나 감독의 2년 차는 지난 시즌보다 조금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맨유의 경기력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